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자, 초등 독서 습관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 5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등 독서에 대한 5가지, 또 초등 글쓰기 습관 5가지 계속 쭉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 모두 다 담아내지 못한 이야기들은 곧 출간 예정인 초등 독서 습관 60일의 기적, 초등 글쓰기 습관 60일의 기적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교과서와 책으로 공부 그릇을 키운 아이는 평생 책과 더불어 사유하며 살게 된다. 잠시 인생에서 좌절을 맛보더라도 언제든 다시 돌아올 힘이 생기는 것이다. 고갑주 저자의 교과서 읽기의 힘에 나온 한 대목이었고요. 자,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한 학기가 끝나고 이제 방학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 이제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책상 서랍이나 사물함을 정리하게 합니다. 이제 집으로 가져갈 것들을 챙기고 버릴 것들은 버리고 아이들이 이제 움직임이 분주해지죠. 이때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한 뭉치의 교과서를 들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거 교과서 다 배운 거죠? 이제 2학기 때 필요 없죠? 네.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빨리 이 교과서를 버리고 싶다는 강한 욕망의 표현입니다. 아이들이 교실 뒤편에 버린다고 쌓아놓은 교과서를 넘겨보면 어떤 그림이나 낙서로 채워져 있거나 마치 어떤 아이는 새로 받은 책처럼 깨끗한 경우도 있고요. 안타깝게도 많은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반감 또는 지겨움으로 인해서 교과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저 하루빨리 버리고 싶다는 생각부터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교과서를 빨리 버리고 싶어하는 이유는 비단 학습 때문만은 아닙니다. 뭐냐면 혼자 읽기에 이해도 안 되고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교과서를 읽고 혼자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초등 5학년 사회 교과서의 일부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북쪽의 유목민족이었던 몽골은 징기즈칸이 북쪽을 통일하여 세력이 강해지면서 주변 나라들을 침입했다. 몽골은 주변 나라에 물자를 바칠 것을 요구했고 고려에도 사신을 보내 물자를 바칠 것을 무리하게 요구했다. 중간 생략하고요. 몽골의 1차 침입 이후 고려는 도읍을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고 몽골과 싸웠다. 자, 여기까지. 자,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읽어 나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징기즈칸이 부족을 통일했고 강해졌고 주변 나라에 물자를 바칠 것을 요구했고 고려에도 요구했고 고려는 그런데 도읍을 개경에서 강화로 옮겨서 몽골과 싸웠다.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 하지만 아이들은요 달라요. 이 문장을 학생들이 교과서를 혼자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학급 내에서 몇 %일까요? 많아야 10% 미만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유목민족, 물자, 사신, 도읍. 이러한 단어들은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으면서 계속 막힙니다. 자, 소설이나 동화책의 경우는요, 일부 단어를 몰라도 이야기 맥락을 통해서 유추하거나 또는 그림을 통해서 예상해 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교과서는 다릅니다. 뭐냐면, 방대한 내용들을 핵심 내용만 추각해서 큰 줄기만 이어 놓았어요. 그래서 위와 같은 어떤 단어들을 통해서 유추 과정을 해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단어뿐 아니라 배경 지식도 필요해요. 징기즈칸은 뭐고, 또 고려는 언제 생긴 나라이며, 몽골은 또 어디 있고, 개경, 강화도, 이게 어디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 내용은 아이들 입장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회 역사 공부가 재미없어지는 순간이 되죠.
단어 및 배경 지식까지 갖춘 아이는요, 학급 내에서 5% 미만입니다. 그 5% 미만의 아이들은 일반 서적뿐 아니라 교과서 읽기에도 집중을 하게 되죠. 자, 초등 교과서는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특히 초등 3학년부터 교과서의 내용은 아이들이 혼자 읽고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많아요. 교과서를 읽고 있는 순간이 가장 어려운 책을 탐구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네.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와 교과서를 펼쳐놓고 공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유, 이 교과서도 이해 못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게 기본인데. 교과서는요, 아이들 입장에서 기본이 아닙니다. 자, 초등 졸업 전에 배우고 익혀야 할 알 수 없는 많은 지식들 중에 일부입니다. 자, 특히 교과서는 많은 내용의 분량을 자세히 풀어서 서술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큰 줄기를 잡고 이제 가지치는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익히기가 무척 어려워요. 자, 더구나 평소 독서량이 적었던 아이라면 가장 읽기 어려운 책이 교과서가 됩니다. 자,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서를 읽지만 뜻을 모르는 아이들은 많아집니다. 읽기만 해도 다행이고요. 자, 교과서를요, 일정 분량 꾸준히 거의 의무적으로 읽게 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특히 그날 수업에서 배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미리 읽는 과정은 학교에서의 수업 이해도를 높여줍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다음날 수업 부분을 초등학생이 혼자 챙겨서 읽는다? 예,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예, 어렵습니다. 자, 좋은 방법은요, 그냥 학교 진도에 구애받지 말고요, 일주일 간격으로 국어, 사회, 과학 교과서를 읽어 나가는 게 좋아요. 하루에 20분에서 30분씩 일주일이면 한 과목, 한 학기 분량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그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그 문장을 체크해 놓고 나중에 그 부분을 엄마나 아빠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 과정을 5개월 정도 하면요, 국어, 사회, 과학 교과서를 적어도 한 학기에 5번씩은 읽게 됩니다. 그 정도의 수순을 밟으면 다음 학기 교과서를 읽는데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자, 학교 수업 내용 이해도가 이제 높아져서 교과 내용에 흥미가 생기고, 그리고 더 스스로 많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는 단계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5번 정도는 교과서를 읽게 해주시고, 그 과정 중에 어려운 내용들은 설명을 꼭 덧붙여서 해 주셔야 돼요. 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과정은요, 교과서를 이렇게 충실히 읽지도 않고 그냥 문제집을 푸는 겁니다. 물론 문제집 앞에 해설이 나와 있죠. 예. 문제집 앞에 해설을 읽고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경우는요,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해설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장들을 다 외워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학습이 싫어집니다. 교과서에서 말하는 큰 줄기를 찾기보다 단편적으로 암기해야 하는 문제에 머물러 버려요. 교과서를 충분히 읽지 않고 문제집 해설만 참고해서 책을 읽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사고 과정에 단절이 생깁니다. 또 문제집의 해설 과정은요, 교과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한 문장 단위로 끊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으로 이루어진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데 더 어렵게 만들어요. 자, 우리 아이가 학습에 자신이 없고 공부에 실증을 느끼고 평소 독서를 너무너무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생활이 너무 오래 지속된 상태에서 일단 좀 급한 대로 학습력을 단기간에 일정 수준 올리고 싶다면 방법은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7번 읽기 공부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야마구치 마유. 재학 중에 이제 도쿄대를 수석 합격하고 재학 중에 사법고시미 1급 공무원을 합격했다고 해요. 이제 그 야마구치 마유 저자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결코 천재가 아닌 나를 도쿄대 수석으로 만들어준 힘은 다름 아닌 읽기 공부법의 확립이었다. 자, 그는 나름의 경험을 바탕으로 7번 읽기 공부법을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초등학생들에게 어떤 입시 준비를 위한 공부법을 그대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교과서를 통독하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7번까지는 아니어도 5번 정도만 정독하는 과정을 거쳐도 아이들은 교과서 읽기에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한 학기를 마치고 교실 사물함을 정리하면서
그 무거운 책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집으로 챙겨가는 아이들은 다름 아닌 교과서를 충분히 읽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교과서의 내용이 얼마나 흥미있고 다양한 지식으로 연결시켜 주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중함을 잊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충분히 읽은 아이들은 교과서를 챙기고 충분히 읽어야 하는 아이들은 교과서를 버립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초등 독서 습관 관련해서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더 많은 궁금하신 사항들, 또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초등 독서 습관 60일의 기적, 그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언제 나오냐고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곧 나온다고는 하는데 아직 저도 못 받아봤습니다. 무척 기다려집니다. 네, 오늘도 초등 사이다는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